저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사실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사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있잖아요, 사업. 아, 나는 내 거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사업은 다 똑같나 보다 하고 들어오면 또 놀라실 거예요. 이 정말 수많은 다양성에 의해서 또 놀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 안에서도 또 성향이 나뉘어요. 제가 바라보는 어떤 분야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다르고요. 그리고 커머스 하시는 분들 정말 다르고, 브랜드 하시는 분들 다르고요. 특히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정말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분들입니다. 어떤 혁신을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이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비전들을 대부분 갖고 계시고요. 그쪽 분야의 대부분은 거의 엘리트들입니다. 네, 스펙이나 학력이 우수한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메시지가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쪽 분야는 엘리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하거나 거의 투자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높죠. 그래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그들이 하는 방식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지만 그 시장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큰 비전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건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자영업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어떤 엄청난 비전까지는 없지만 그냥 잘 벌고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생각도 사실 없어요. 물론 자영업이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랄까 어디에 묶여 있는 게 싫달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감이 제가 넘어가기가 힘들죠. 생각보다 저는 자영업이 좀 거친 분야라고 생각해요. 네, 그분들의 실제 세계관 안에서도 굉장히 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직접 거의 이제 몸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생각보다 날카로운 위계가 있어요. 자영업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자영업의 경우는 넘보지 못할 그런 장벽 같달까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가 있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는 흔히 저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의 커머스는 사실 치킨 게임이 맞는 것 같고, 이분들은 굉장히 숫자에 밝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과생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가치, 의미보다는 그냥 단순히 유입을 얼마 만들어서 전환율을 높여서 숫자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마진을 남겨서 그 돈으로 결국 재테크 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매우 자본주의에 적합한 그런 룰에 적합한 사람들이 이 커머스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위상은 자기 창고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물류가 얼마나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어깨를 피는 요소들이 되죠. 근데 결국에 저는 이것들을 다 이제 한 번씩 쳐다보고 나서 제 거를 찾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이 커머스의 성향이 맞긴 하지만 그쪽에 제가 몸을 담그지 않는 이유는 저는 꽤나 의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녔을 때도 이 의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커머스에서 사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멋진 걸 만든다고 하면 브랜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범위가 정말 역사적으로 과거보다 지금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브랜드라고 하면 이 제품에 국한됐었죠. 어떤 제품 브랜드만이 브랜드로 불렸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냥 회사, 사람, 지역,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브랜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고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의미와 기능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멋진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름만 짓는다고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브랜드를 창조해 내는 것. 그래서 결국에 내가 없어도 그 브랜드가 활동을 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진짜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성향에 맞더라고요. 제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은 스타트업에 맞는 분들도 자영업에 맞는 분들도 단순히 숫자에 강하신 이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커머스라는 업의 특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신 분은 우리 과지만 사실상 그 외의 분들은 우리 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냥 일부러 여기서 제가 편하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택하셨다면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의 어떤 하나의 정답, 마케팅이 하나의 정답, 브랜딩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다양한 전략들이 공존하고 있고 매우 이 비즈니스는 창의적인 분야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성향대로 또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저는 이 브랜드라는 것을 어떤 저의 색깔로 삼은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랬죠. 그냥 단순히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헥타르라는 그 이름의 어떤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 어떤 이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1헥타르라는 어떤 퍼스널 브랜드까지 잘 만들어 냈었고요. 지금은 이 1HA라는 마케팅 회사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접근하는 그냥 마케팅 회사가 기본적으로 유입 만들고 전환 만드는 그런 이제 숫자에 강한 그런 전략이 아니라 마치 브랜드가 전개하듯이 전개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마케터가 마케팅 회사를 이야기할 때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다면 저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1HA가 그냥 마케팅 회사 그 가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네임과 그 어떤 비주얼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낼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회사가 브랜드인 경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가 브랜드인 경우 그 가치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냥 치킨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느려서 못 버티실 정도로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내면 브랜드는 치킨 게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 조용한 곳에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많이 독립적인 거죠. 경쟁을 좀 싫어하고 또 너무 높은 꿈, 너무 낮은 꿈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과라면 저는 이 브랜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그냥 이 커머스 하다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죠? 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정말 전문가들이 뛰어들면 구조부터 바꿔서 브랜드로 어떤 과정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은 생각보다 개인의 역량이 매우 낮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 커머스 성향인 분들이 브랜드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경우 정말 커머스 성향인 분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건 못 봤고요. 브랜드 성향인 분들이 커머스를 브랜드로 만드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업을 조금 경험해 보시고 스타트업이 내가 맞을까? 정말 그 특유의 문화가 정말 스타트업은 진화잖아요. 그게 내가 맞는가? 혹은 자영업이 맞는가? 혹은 진짜 커머스와 자본주의가 맞는가? 그리고 브랜드가 맞는가? 이거는 좀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제가 모두 다 이끌 수는 없지만 브랜드 하시는 분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성보다 감성이 좀 발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 감명을 받았거나 내가 어떤 거 하나 준비할 때 문구나 비주얼적인 부분에 꽤나 신경을 쓰고 소비를 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과가 맞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 브랜드 하시는 분들 중에 완벽주의가 더 많아요. 오히려 스타트업은 문화 자체가 총알 쏘고 대포 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고집 세고 어디를 가도 튀고 감성을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꽤나 어떤 삶의 의미와 철학들, 다정함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향을 따라가는 것은 꽤나 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사실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사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여기저기서 좀 이제 얻어맞고 오신 분들, 아 이건 나랑 안 맞지 않구나, 혹은 실패하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데요. 결국에는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성과보다 내 성향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또 몇몇 분들이 필터링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 성향이 저와 같으시다면 사실 이 나도드 피플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서로 도움 받아가면서 또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뭐 비즈니스와 또 마케팅, 또 브랜딩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네, 한번 보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